네,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설 연휴 동안 그래도 미 증시가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게 되면서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이제 반등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장외 주식의 세계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또 있었을까요? 그리고 설 연휴 이후부터는 장외 주식에서 어떤 포인트들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영주 소장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연휴 동안 전은 많이 드셨는지요? 예, 전도 먹고 예. 떡도 먹고 오. 식혜도 먹고 많이 먹었습니다. 오, 많이 드셨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설들 잘들 세셨습니까? 예, 장외 주식 설 이후의 방향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만 오늘 또 주식장이 올라간 것처럼 설 이후의 장외 주식도 기대감이 높아지는 한 주였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배에 기름칠을 좀 했다라고 해야 할까요? 네, 좀 잘 쉴 수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 미 증시가 올랐으니까 설 연휴 이후도 이제 좀 기대해 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우리 계좌에 있어서도 좀 잘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름칠, 윤활유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슈, 재료, 그리고 시세에 대한 부분들 꼼꼼히 공부하면서요. 장외 주식에 있어서 장외 홈런 칠 수 있는 방법들 모아가 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먼저 IPO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 일단 토스 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장 절차 돌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바 리퍼블릭과 토스죠. 이 토스가 1조 원 규모의 프리-IP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조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그동안 1조가 들어왔기는 총 2조 가까운 금액이 이 비바 리퍼블릭과 이 토스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관들로부터 높은 사랑을 받고 있고 1조 금액 프리-IPO가 완성된 이후에 올 하반기 정도에 이 토스, 비바 리퍼블릭과 상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주식을 A 주식하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또 토스 관련해서 많은 뉴스들이 또 연이어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서 원활하게 또 흘러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어서 좀 다음 이슈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요즘 공모주 펀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외 주식이 뜨고 있다라고 하는데 소장님, 아무래도 청약을 해서 결국에 얻어가는 게 빵주다 이런 거에 있어서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공모주 실현 제도권의 문제죠. 우리가 네. 공모주 전체 물량의 100에서 25%만 개인들이 할당되고 있습니다. 오. 그러죠. 일반 기본적으로 25%는 우리 사주에, 50%는 애국인과 기관들이 가져가고 있고 네. 나머지 25%는 너무 작은 수량들이 배당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공모주 청약을 하고도 공모주 주식을 못 받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들이 현명한 개인들은 공모주 펀드에 가입을 하고 더 현명한 사람들은 장외 주식을 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전에 주식을 구입하고 있고 공모전 이전에 주식을 구입하는 이 장외 주식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대여 종목 그만큼 인기가 많을수록 나에게 할당되는 게 워낙 적어지다 보니까 좀 번외로서 차라리 장외 주식, 차라리 공모주 펀드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데 우리 소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장외 주식을 미리 건드린다면 더 크게 여러분이 수익을 볼 수도 있다라는 점 저희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자, 증권 플러스 비상장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이죠. 근데 종목 퇴출? 이게 어떤 이슈일까요? 네, 증거보다도 비상장이 현재 한 5천여 개 종목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네. 누구나 뭐 쉽게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곳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 1,600개 정도가 네. 퇴출을 했죠. 이유는 뭐 뒤에 가서 대단히 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후단에 가서요. 이 방송 후단에 가서. 네. 기본적으로 자격이 미달되는 기업들은 이렇게 1차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서 퇴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사실 이 한 주 동안 장외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크나큰 이슈를 꼽자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장 철회, 바로
현대 ENG 이슈였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시국도 시국이었고 네, 이슈도 이슈가 있었다 예. 보니까 지금은 정확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운 시국이었다라는 기업의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요인들을 작용했는데 앞서 방송에서 전체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상장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예. 정말 상장 철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외부적 요인으로는 강주 아이파크 사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쵸. 그래서 건설주의 급냉이죠. 그러면서 기업의 가치를 적당하게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장 철회 이유를 밝혔지만 또 한편으로 내부적으로 본다면 이번 공모주에 나오는 구주 물량이 거의 오노 일가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모주 주식 금액이 회사의 R&B 자금이나 신규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구주 매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오노 일가의 재벌 오노 일가의 이 돈들이 거의 4천억 가까이 되는 돈들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관들은 회의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적 문제와 외부적 문제가 결합되면서 현대 엔지니어링이 드디어 상장 처리했고 앞으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년에서 3년까지는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될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의 인내가 더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2월에 이제 그다음 LG 엔솔을 이을 대여급으로 현대 ENG가 거론이 됐었는데 아마 쉬어가는 이런 IPO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2월에는 9개사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혜 모아가 보시죠. 시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설 연휴가 있어서 거래가 한산하진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시세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그렇죠.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예. 거의 4일 가까이 놀지 않았습니까? 쉬는 양태에서 장외주식 예. 자체도 우리가 설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번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예, 예. 없지만 그래도 시세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LG CNS 변동 없이 7만 6천 원대를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다음에 두나무죠. 두나무 빗썸이 그래도 조금 이 설 연휴 기간에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40만 원에 재진입했습니다. 두나무 빗썸 코리아가 동시에 같이 진입을 했다. EVR 수트리가 19,000원대 자리를 지켰고요. 피바, 리퍼블리카 마찬가지로 비와 리퍼블리카 앞서 말한 대로 이 토스 아니겠습니까? 네. 이 토스도 가격이 12만 5천 원대면 강세장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가 기본적으로 또 1조 원에 가까운 프리아프에 성공한다면 또 한 단계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놀자가 91,500원 좀 밀렸습니다. 야놀자가 기본적으로 1월 달에 2022년 1월 달에 임직원들이 한 41만 주 가까이 스톡옵션 행사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가격이 2,750원에서 5,000원이다. 지금 현재 시장가 거의 10만 원 육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임직원들이 한 30배 가까이 수익을 봤다. 이 항배에 대해서는 이 주식들이 시장에 나온다면 야놀자의 주식이 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놀자가 2022년 1월경에 임직원들이 한 41만 주 행사 가격 2,750원에서 5,000원짜리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조금만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K뱅크 기본적으로 K뱅크가 업비트와 연대하면서 IPO 청신화가 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만 원대 가격 지켰고요. 상당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다. 2020년 들어서 그래도 인터넷 뱅킹의 상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K뱅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K뱅크가 2만 1,000원대를 넘어서 강하게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 변동 없이 110만 원의 가격을 지켰고요. 야나도 100만 원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도 마찬가지다. 10만 5천에 마켓컬리가 예. 기본적으로 저는 하반기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하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커머스 시장이 너무 먼이기 때문에 네. 이 주식도 지금 사도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 변 210만 원인데 오아시스는 마켓컬리에 비해서 그 뒤를 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좀 보수적 접근 필요하겠습니다. 네. 바디프렌드 11,000원입니다. 추락의 끝이 어디인가? 바디프렌드가 올 수익률이 2021년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많은 돈들을 벌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디프렌드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공격적으로 이 주식을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라티스 15,500원 변동 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한 주간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세를 보면서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방법, 지금 이 시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장외 주식 시장에서는 2등주보다는 1등주 위주로 움직임을 봐야 되고, 또 스톡옵션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 그 부분이 과연 주가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여러분이 꼭 그 힌트를 얻어 가셨길 바랄게요. 좀 시황을 정리를 해보죠. 소장님, 일단은 LG 엔솔이 소문난 잔치였잖아요. 그렇죠.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다. 이런 표현대로. 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니까 첫날 50만 5천 원이면 20만 원은 벌지 않았습니까? 예. 상당히 많이 보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생각한 사람들 입장. 그리고 또 상당히 그 다음날 또 밀렸습니다. 네. 50만 원짜리도 내주고 47만 원, 48만 원 하면서 예. 실망감이 더 커졌죠. 거기에 현대 ENG가 상장까지 철회하면서 2022년 1월 달에 가장 큰 대우주 두 개가 실망을 주면서 네. 장에 있는 여타 주식까지 냉각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어떤 특별한 장이 상장할 수 있는 호재들, 재료들이 등장할 때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 이후에 장을 보면서 시장이 돌아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시장을 또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이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어떻게 품고 소화해서 방향성 잡아갈지 장외 주식 시장에서도 두 눈 똑바로 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장외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 있으시잖아요. 하나씩 해결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요, 저희 쪽으로 마구마구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활발하게 채팅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들 함께 여러분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장외 주식 시장에서 구입한 주식을 매도하고 싶다. 그렇다면 거래소처럼 바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기본적으로 거래소 코스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쟁 매매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매도자 늘 대기하고 있죠. 예, 맞아요. 이 비상장에서는 바로 상대 매매입니다. 예. 상대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한 종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종목들은 이 상대 매수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매가 좀 어려운 주식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에서 구입한 종목들은 상장에서 매각한다는 이런 생각,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기적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별로, 플랫폼별로 우리가 노크를 해서 상대자를 찾아야 하는 그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갈게요. 장외 주식은 상장 주식 시장 분위기가 나빠져도 바로 영향받는 게 덜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소장님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직격탄은 맞지 않죠. 기본적으로 장이 나빠도 내 주식이 아직 상장 전이기 때문에 좀 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기의 시장, 어떻게 장이 나쁠 때는 장외 주식에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미 부자들은 장외 주식을 필수적인 주식으로 생각하고 편입을 합니다. 자기 자산의 최소 5% 이상은 장외 주식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300% 뭐 1000% 우리가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장외 주식이 잘 되면 이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이미 부자들은 장외 주식 이렇게 장이 혼돈의 장이고 어려울 때는 장외 주식에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조금 더 우리가 덜 받을 수 있다. 장외 주식의 장점으로도 활용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다음 질문 좀 보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도 장외 주식 기업들이 진행하는 프리-IPO에 투자할 수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소장님 일단 프리-IPO가 뭔가요? 상장전에 마지막으로 기관들이 하는 게 바로 프리-IPO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앞서 말한 대로 뭐 토스가 1조 원의 그쵸. 프리-IPO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1조 원인데 개인들이 100만 원 들고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금액의 단위가 다르고 일반 개인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VC, 기관들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잘 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카카오톡을 초창기 기관 투자할 때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초창기는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프리IPO를 지나서 뭐 1차나 2차를 지나서 개인들은 투자에 구주 주권을 참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들이 이 프리IPO에 투자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프리-IPO는 조금 어렵다. 그쵸.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외 주식도 거래소나 코스닥처럼 매일매일 가격이 변동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소장님? 변동이 되죠. 그쵸? 그렇죠. 변동이 되는데 변동폭이 좀 작죠. 그러나 장외 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네. 상장의 노드맵이 발표되면서 다시 가격이 출렁거릴 수가 있고 상장에 남아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가격 변동이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은 미미하지만 확실히 매일매일 시세 변동은 확인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자, 장외 주식에서 매수한 주식을 친구에게 다시 매도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다시 내가 좀 매도하고 싶다라는 걸로 이해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장외 네. 주식의 매수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단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장외 주식 매도 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쵸. 될 수 있으면 상장 후 매각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한 번만 더 정리해 본다면 매도 시 양도세가 부과되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매도 가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이 났을 때 어, 손실로 만약에 매도하면요? 어떤 걸로요? 손실로. 그러면 양도세를 내지 않죠. 그 대신 거래세는 붙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당연하죠. 뭐든 네 양도세는 네 손실이면 안 된다. 그렇다고 손실 내는 건 좀 그렇고요.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증권 플러스 비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주식을 매수할 때 수수료가 1%인데 다시 매도할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내야 됩니다. 정말 어. 너무 많은 수수료죠. 우리가 그러네요. 중고브로드 비상장 누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수수료다. 매도자에게 1%, 매수자에게 1%, 네. 매도할 때 1%, 매수할 때 1%, 거의 2%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그 증거브로드 비상장에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증거브로드 비상장도 반드시 매매계약서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증거브로드 비상장은 허위 매물이라든가 이런 매물들을 사전에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 그러면 매수 시에 이렇게 수수료 내는 것은 모든 장외 주식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 증거브로드 비상장만 지금 현재 있잖아요. 이렇게 과도하게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예, 수수료가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없다고, 예. 제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거래소 비상장을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같은 거래 플랫폼과 안전성이라든가 예. 거래 방법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신한금융투자라는 한계점이 있지만 네. 증권브로드 비상장도 삼성증권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삼성증권이 지점이 많이 형성돼 있고 신한금융투자가 어떻게 보면 IPO 시장, 특히 우리 공모주 시장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들이 좀 애소돼 있는 건 맞습니다. 이면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신한금융투자를 넘어서 다른 증권사와 연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거래소 비상장 수수료가 없는 곳에서 거래해도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권해드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또 유명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궁금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수수료, 매수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플랫폼도 있고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외 주식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그 거래 성향과 그 플랫폼마다의 성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준비된 질문은 여기까지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나도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강의 준비하셨다고 해서요. 함께 들어보러 떠나보시죠.
네, 저희 이제부터는요, 아까 전에 좀 언급을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퇴출. 사실 거래소 코스닥 쪽에서 이 상패라고 하는 것만큼 무시무시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비상장에 있어서도 근데 그 퇴출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퇴출 요건은 무엇이고 그렇게 퇴출되지 않는 종목을 우리가 골라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겠죠? 규정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양대 증권사가 유탁하고 있는 양대 거래소가 바로 서울거래소 비상장과 증권프로도 비상장입니다. 예. 이 두 곳이 있는데 신한금융투자와 연대되어 있는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4대 규정을 주었다.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세 조정 위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뜻은 장외 주식도 얼마든지 시세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매도, 매수 가격을 충분히 인위적으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보완하기 위해서 기준가 산출에도 규정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살 때는 여러 사이트를 놓고 해서 특히 서울거래소 비상장, 증권프로 비상장, 38 커뮤니케이션 비스타 이런 여타의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들을 놓고 하고 직접 전화를 해서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 충분히 주식을 한 주, 두 주, 우리 증권프로도 비상장에 보면 매도, 매수가 10주, 5주, 한 주 이런 걸로 시세를 조정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해보자. 서울거래소는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감시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시장 거래 안정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 허위 매물 차단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앞서 말한 이 허위 매물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허위 매물 차단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서울거래소 마지막으로 규정한 것이 종목 등록 심사 제도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퇴출될 기업들, 특히 애초에 올라올 기업 자체 갖다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증거보로도 비상장이 퇴출 요건으로 잡은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첫 번째가 상장 폐지 이력이 있는 기업은 증거보로도 비상장에서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하나 예로 신라젠 지금 예. 퇴출 이기지 않고 상장 폐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절차에 주류. 이런 주식들이 거래되는 게 바로 장외주식입니다. 예. 신라젠이 그래 이런 주식들은 만약에 퇴출이 결정되면 다시는 증거보로도 비상장에서는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 이건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죠. 애초에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두 번째로 회생 절차 개시 후 종결되지 않는 기업 이런 종목들도 이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다. 증거보로도 비상장 안에? 그래서 우리가 증거보로도 비상장이 5천여 개가 거래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실은 비상장 주식 거래되는 종목이 거의 200개, 아니 50개 내에서 한정돼 있어요. 근데 5천 개라고 했을 때 일반인으로 봤을 때 야, 정말 대단한 거래 플랫폼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가 많았다. 수만 단순히. 많았죠. 예. 실은 내용물은 없었다는 거고요. 최근 3년간 재무제표가 전무한 기업들도 퇴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정으로도 비상장이 좋은 점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기업들을 퇴출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완전 자본 장식 중인 기업은 퇴출하겠다. 이런 기업들은 애초에 이 5천 개, 뭐 3천 개, 뭐 이런 것들은 실은 증권주 비상장이 과도하게 말을 한 겁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종목은 50개 한정돼 있다. 그 안에 종목들을 하고 엑스 포인트로 전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주 비상장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된다면 일반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5천 개나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비상장 주식에 있어서도 퇴출 요건들을 알아봤기 때문에 해당 요건들 살펴보시면서 좋은 그런 기업들 꼭 챙겨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설 연휴 이후에 생방송으로 장외주식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IPO 시장도 굉장한 이슈들이 많고요. 또 더불어서 비상장 기업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 가져보면서요. 장외 홈런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영주 소장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